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스베이 이영래입니다. 네, 오늘은 내 집 마련 시기 과연 언제가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부동산 쪽에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지가 지금 2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뭐 이제 내 집 마련도 했고, 그리고 또 많은 또 이제 뭐 부동산들을 사고 팔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 왔었는데, 이 와중에도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집 언제 사면 될까? 이거를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항상 뭐 방송 인터뷰나 뭐 토론회 하면은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이거거든요. 과연 내 집 마련 지금 하면 좋겠느냐 안 좋겠느냐, 이거를 이제 항상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 집 마련 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인가 라고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과거의 이제 집값 흐름을 이제 살펴보면은 빠르면 빨랐을수록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뭐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좀 비싸게 샀더라도 계속 들고 있으면 떨어진 이후에 다시 그 이제 산 가격보다 더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제 뭐 최대한 빨리 사는 게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사는 거다, 싸게 사는 거다, 이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또 전망을 할 때 또 불안하죠. 과거에는 계속 올라왔는데 앞으로는 이제 또 계속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계속 이제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생각을 떨쳐내는 게 중요한데요. 과거에도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은 항상 그 이제 미래를 예측을 할 때는 이제 항상 여러 리스크들이 많았습니다. 공급이 많았고, 가격은 항상 비싸다고 했었고,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고, 가계부채도 계속 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항상 떨어진 다음에는 오르고, 떨어진 다음에는 오르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해 왔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저도 내 집 마련 하겠다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항상 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대신에 이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라. 그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그래서 흐름을 통해서 살펴보는 내 집 마련 전략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더라도 뭐 사람마다 이제 처해 있는 환경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뭐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뭐 이 가격이 떨어진 이후에도 내가 버틸 수 있는 여유 자금을 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고 진짜 뭐 대출, 풀 대출을 해가지고 또 내 집 마련을 이제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뭐 영끌이죠.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또 가격이 떨어졌을 때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을 이제 또 이제 뭐 상당히 크게 이제 압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는데 집값까지 떨어지면은 괜히 막 또 더 떨어질 것 같고, 그렇게 이제 불안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딱 맞춰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 집 마련했었던 과정을 이제 살펴보면은요, 저도 뭐 결혼을 하고 또 본가에서 이제 한 1년 정도 거주를 하다가 이제 또 부모님이 이제 나가서 살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얼른 나와갖고 뭐 살았는데요. 그때 이제 선택을 했었던 게 뭐 바로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전세로 이제 갔었습니다. 여기 전세로 갈 때도 이제 그 당시에 뭐 주택 시장이 아주 안 좋았었기 때문에 미분양 아파트에 이제 빈집으로 남아 있는 데를 이제 들어갔는데, 뭐 평수가 거의 한 50평 정도 됐었는데 전세 가격이 엄청 낮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세로 얼른 이제 들어갈 때는 뭐 그동안 이제 모아놨었던 이제 자금들하고 뭐 집에 또 자금 또 지원을 또 조금 받고 이래 나왔고 겨우 이제 전세를 구했다가
쭉 이제 지내다 보니까 이제 미분양 아파트 중에서 할인을 하는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세 만기가 2년이 되기도 전에 이 미분양 아파트로 이제 이사를 이제 했죠. 그게 이제 최초의 이제 내 집 마련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살던 이제 전세 같은 경우에도 뭐 미분양 때문에 이제 전세 가격이 너무 낮았었는데 2년이 지나면 또 엄청난 전세 자금을 올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제 다른 쪽으로 또 뭐 쫓겨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었기 때문에 뭐 만기 이전에 뭐 다음 임차인을 구해주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형태로 이제 갈아타면은 좋은데 또 시장에 대해서 잘 이렇게 이제 감이 없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옮기는 거에 대해서 좀 확신이 들기 어렵기 때문에 계속 안정적으로 거주하던 곳에서 거주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이제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항상 보면은 뭐 가격이 오르고 옆에 있는 사람이 사가지고 뭐 이제 가격이 올랐는데 요번에 이사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사를 하게 되면은 좀 이따 보면은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가격이 떨어지면 대출 이자는 이자대로 내야 되지, 집값은 떨어지지, 피해가 뭐 2중, 3중이죠. 그죠? 뭐 주위에서는 또 뭐 괜찮나 이야기해서 하고 뭐 이러니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이 되면은 내하고 이제 또 이 부동산은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이제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이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뭐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항상 부동산에 대해서 뭐 지켜보고 공부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내 집 마련을 하든지 뭐 어쨌든 투자 목적으로 또 이제 집을 사든지 간에 보면은 이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흐름에 맞춰서 내 집 마련을 하느냐? 이게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제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고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실천을 안 하죠. 왜 안 하겠습니까?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실천을 못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또 이제 뭐 살라고 하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있으니까 또 못 사고 이런 행동이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살펴보면요, 부산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네, 2000년 1월 1일이 이제 1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뭐 집값이 올랐으면 이렇게 오르고 올랐다가 또 떨어졌으면은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내려가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 이후부터 해가지고 가격이 이렇게 이제 올랐고 그리고 또 이제 2010년, 2011년도에 가격이 이렇게 올랐고 2015년부터 뭐 2017년도까지 가격이 올랐고 2021년도 이렇게 이제 또 가격이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전에는 가격이 오르기 이전에는 가격이 항상 떨어졌었고 그리고 또 이때 오르기 전에는 또 가격이 떨어졌었고 그리고 또 이때 오르기 전에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 오르기 전에도 또 떨어졌죠. 그럼 이제 또 반대로 이제 살펴보면은 이렇게 오르고 난 다음에는 가격이 이렇게 또 떨어집니다. 오르고 난 다음에는 또 가격이 또 떨어지죠. 그리고 또 오르고 난 다음에 또 가격이 떨어집니다. 지금 또 이제 오르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지금 가격이 또 떨어지고 있죠. 앞으로 어떻겠습니까? 2025년 뭐 이렇게 이제 또 가게 되면은 가격이 뭐 이제 계속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떨어지는 시간이 뭐 얼마나 이렇게 이제 길어지느냐 아니면 좀 뭐 짧게 이제 진행이 되다가 또 이렇게 이제 가격이 오르느냐 뭐 이런 거를 이제 알려고 하면 공부를 이제 하기는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오르면은 그 다음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떨어진 게 있으면 또 오르게 됩니다. 올랐으면 또 떨어집니다. 그리고 많이 올랐으면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졌으면 많이 오릅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이 되면서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이제 일반 분들이시라면 그냥 단순하게 떨어졌을 때 뭐 앞으로 뭐 나는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가격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사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생각하시는 게 지금 뭐 전쟁도 나고 있고 미국의 이제 금리는 또 계속 오를 것 같고 또 뭐 이제 집값 자체가 이제 또 너무 비싸고 인구는 줄어들고 막 이런 것들 이제 뭐 생각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가격이 떨어졌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떨어졌는데도 지금 또 너무 비싼 것 같다. 이렇게 하면은 좀 이제 늦출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는 정도 수준까지 가격이 떨어졌다라든지 아니면 가격이 떨어진 상황에서 계속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것이 훨씬 좋은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산하고 이제 비교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2000년 초반에 그죠, IMF 이후에 가격이 떨어지다가 2002년, 2003년도에 가격이 이렇게 이제 올랐죠. 그러다가 2004년도에 카드 대란이 발생을 하면서 떨어졌다가 그 이후에 2007년도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2014년도까지 계속 가격이 떨어졌죠. 단기적으로 2005년, 6년, 7년도에 가격이 이제 또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떨어지는 기간이 이렇게 이제 상당히 오래 걸렸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반대로 오랫동안 떨어진 만큼 그 이후에 이제 또 가격이 상승하는 시간이 또 이제 상당히 이렇게 이제 길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가격이 오랫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에 많이 떨어져서 급락을 하기는 했지만 그 이전에 오른 거를 비해서 보면은 서울의 집값은 여전히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뭐 큰 이게 이제 흐름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흐름이 있었고 이렇게 흐름이 있었고 또 이렇게 이제 또 흐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또 이렇게 이제 또 흐름이 있겠죠. 그런데 이 이제 오른 이후에 떨어진 다음에 또 가격이 오르는 또 이제 흐름이 올 겁니다. 그래서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가격 내 집 마련을 하는 시기는 가격이 이제 많이 떨어져서 횡보를 하는 시기나 아니면 많이 폭락을 하는 그 시기가 온다라고 하면 내 집 마련을 하기에 좋은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뭐 그 이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러면 이제 가격이 떨어졌는데 그게 적정 가격인 거냐 판단하기가 이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전세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 이전에 제가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내 집값이 비싼지 안 비싼지 판단을 하려고 하면은 요 영상을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 전세 가격이 이 집값이 이제 비싸고 낮은 거를 대변을 하는 가장 좋은 지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뭐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이제 여러 지표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줄곧 그 한 15년 이상 계속 이제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흐름으로 이제 살펴봤을 때는 이제 가격이 오르고 있을 때 뭐 쫓아가 가지고 막 이렇게 매물도 없는 상황에서 급하게 이제 집을 사시게 되면은 무조건 비싸게 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말고 오를 이후에 떨어지는 시기가 오면은 뭐 전 고점보다 이제 떨어졌거나 전 고점보다 떨어진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은 내 집 마련을 하기에 충분히 좋은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오늘 집을 사면 내일부터 집값이 오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그럴 경우는 있죠. 뭐 아무래도 이제 가격 자체가 이제 계속 급격하게 이제 상승을 하다 보면은 오늘 집을 사면은 뭐 이렇게 내일 오르고 또 내일 모레 오르고 그죠? 요즘에는 뭐 앱이나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실거래 가격에 대해서 항상 확인을 이제 뭐 실시간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네. 내가 오늘 집을 사는데 내일 다른 사람이 뭐 1,000만 원 더 높은 가격에 사면은 1,000만 원 벌은 것 같고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랬는데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하면은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산 가격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제대로 된 내 집 마련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럼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이에 뭐 대출 이자라든지 이거에 대한 기회 비용 자체는 다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산 가격에 도달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손해인 겁니다. 그래서 이 내 집 마련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앞으로 이제 집값이 1년이나 2년 정도 지났을 때 이 사이에 집값이 오를 수 있는 이제 시장이냐 아니냐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다른 쪽에서 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뭐 서울하고는 조금 다르게 지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입주 물량만 보시면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입주 물량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좀 이제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만 잘 들어보셔도 이제 뭐 1, 2년 뒤에 집값이 오를 수 있겠다라는 거를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그냥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것만 보고 결정을 하시면 내 집 마련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제 1년이나 2년 뒤에 집값이 오르는 게 좋느냐? 그러면 지금 내가 이제 사고 2년이 지나야지만 일단은 이제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2년이 지나야지 일반과세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는 시기도 중요하지만 파는 시점에 2년 뒤의 상황이 어떻게 될 건가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살 때는 올랐는데 팔 때 2년이 지나서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1주택 비과세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격이 다 떨어졌는데. 그죠? 그래서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면 2년 뒤에 시장이 무조건 올라야 돼요. 그래야지만 1주택을 처분을 하고 비과세로 돈을 모아서 더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같은 지역에서도 더 좋은 더 넓은 평형으로 가거나 더 좋은 아파트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뭐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사를 이제 못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2년이 지난 시점에 내가 이 집을 뭐 파는 게 아니고 그죠?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있으니까 전세를 주겠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오르고 있는 시점에 당연히 전세도 다 잘 나갈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사이클을 잘 맞추느냐에 따라서 2년 뒤에 두 번째 또 사이클에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또 잘 갖춰진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그 다음 사이클에서 훨씬 더 이렇게 더 많은 자산들을 증식을 시키면서 이제 자산을 이제 모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 집 마련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내가 집을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꼭 그 시점에 맞춰서 사시면은 분명히 1, 2년 뒤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되시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서베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아파트 중개 플랫폼 부동산 서베이도 많이 이용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